네, 안타까운 이 화재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기차 화재 진압 때문에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일단 반등의 불씨를 지피는 움직임들이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대안에서 그리고 중심이 됐던 양극재나 셀사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지어서 우리는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또 특별히 모셨어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섹터가 지금 이제는 살아날 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게 올해 연초 이야기였는데 화재 때문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도 그 대안으로 같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CS 윈드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일정 부분 예상하시는지 이젠 좋아질 일만 남았을까요? 글쎄요, 그 1분기에 어닝 샥이 나왔었던 이유가 그 일부 하부 구조물 쪽에서 원가들이 많이 높아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2분기 때부터는 가격 인상으로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화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실적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그린 산업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어쨌든 이제는 피크아웃 했다는 것이 이제 여실하고 과연 경기 침체가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이제 폭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4년 동안 괴롭혔던 고금리 그 시대가 이제는 좀 저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그린 산업 전반에 특히 해상풍력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해상풍력 쪽 그다음에 육상풍력, 태양광 이런 순으로 이제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실적 이슈는 일단락되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이제 걱정할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신데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기대하는 게 투자 측면이잖아요. 본격적으로 투자도 재개될 가능성 크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이미 지금 중단되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네. 다시 이제 재개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해상풍력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가장 민감도가 높나요? 네, 미국의 예를 들면 2021년 대비해서 2023년에 그 해상풍력의 원가가 한 메가와트아워당 4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금리로 인한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상승이 한 27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네. 고금리가 이제 해상풍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금리가 이제 계속 하향 안정화되면 네. 당연히 이제 해상풍력에 설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재개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자체로 투심이 개선됐는데 섹터 자체도 회복이 될 거다라는 측면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 대선 전국에 대해서 아마도 크게 영향을 받을 신재생,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셨어요. 트럼프, 해리스 진영 중에 누가 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대선이 결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실수를 하게 될지. 신재생 섹터도 여기에 좀 생명이 많이 걸려있지 않겠어요? 글쎄요, 미국 대선이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린 산업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과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은 많았지만 특별하게 이슈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도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특히 재생에너지주들은 움직였었거든요. 트럼프의 마지막 임기 2년 동안은 네.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트럼프가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맞아요. 실질적으로 인하가 많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유동성들이 합쳐지면서 많이 올랐죠. 한 10배씩 이상씩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시할 것은 이제 금리의 향방 그리고 각 개별 기업들의 어떤 어떤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다라는 측면에서도 리포트를 내셨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무조건 신재생 반대일 거야라는 인식이 지금 시장의 투심의 지배적인데 보니까 반대 서명 IRA 관련해서도 반대 서명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쓰셨더라고요. 네, 공화당 지역구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그 IRA를 건드리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양당의 이제 격차가 선거 끝나도 그렇게 많이 안 날 거예요.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공화당이 IRA를 무력화시키기에는 어려운 그 정도의 이제 숫자들입니다. 의미 그래서 있군요. 그냥 어떤 타겟을 해서 조금씩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예. IRA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네. 뭐 미국에는 그런 일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폐지 자체에 겁먹을 필요 없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결국은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개별 기업들의 수주 실적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생 섹터도 투심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쪽이 2차 전지잖아요. 가장 또 우리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이시기도 할 텐데 지금 캐즘 자체를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세요? 좀 현실감 있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캐즘은 아니고요. 자꾸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이래서 이제 캐즘이라는 걸 쓰는데 수요가 정체됐다, 둔화된다. 지금의 시점을 캐즘이라고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후퇴로 이제 일어나는 그 수요 둔화기 때문에 정책이 다시 개선되지 않으면 수요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맞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맞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다시 정책이 재개가 되겠죠. 유럽의 보조금 축소, 그다음에 뭐 그 유로 7 강력한 유로 7의 도입을 갖다가 2030년 연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시점에는 될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경화가 좀 심해져서 우파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차의 고용을 건드리는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지만 연비 규제를 원래 아주 강력하게 하려고 했다가 네.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돼 있지 않은데 미국 시장이 7%밖에 현재까지 성장을 하지 않았고 유럽은 1.6%예요. 네. 그래서 올해 아마 유럽은 이미 역성장 하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책을 확인하시라.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와 관련된 확산 정책이 네. 다시 재도입이 되게 되면 그때 시장은 움직일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아까 저희 풍력 이야기할 때는 금리가 단초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2차 전지는 정책이다. 정책이 중요합니다. 업황 반전의 기회도 여기 있을 거다. 그럼 네. 여기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도 굉장히 더 민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IRA는 당연히 별로 크게 안 다치는데 사실 지금의 미국 전기차 시장의 둔화를 이끄는 것은 네. 연비 규제입니다. 바이든이 원래 작년 3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아주 네. 강력한 연비 규제를 도입할 것처럼 하다가 이번 6월에 그거를 이제 수정했는데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니드가 완성차 업체들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상황이 좀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일단 핵심은 정책 변화에 있다. 게다가 지금 화재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꺼려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나아지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대안되는 전고체나 LFP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수급적으로.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심리적으로는 괜찮은데 전고체는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그 삼원계라든지 LFP처럼 되기 위해서는 203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먼 업체들한테 이제 아주 그 크게 임팩을 미치긴 좀 어렵고요. LFP는 삼원계 배터리에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역시 LFP도 화재가 발생합니다.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일부 이슈들 같은 케이스는 너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매몰되는 것보다는 전기차 시장 전체를 보시는 게 맞다.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개선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하위 테마들도 좀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보면 다 리포트들 하나하나 지금 커버리지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정책이 변화되고 그래서 2차 전지 투심이 개선되고 하면 가장 좀 앞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정책이 있을까요? 개선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금 현재 많이 눌려 있는 대표주들이 좋습니다. 양극재라든지 뭐 셀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좋고요. 다만 이제 그게 언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전기차 종목들을 사신다면 네. 전기차만 하는 업체들보다는 다른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지금 나쁘지 않은 회사들 또 전기차 이외에 다른 모멘텀이 있는데 전기차를 하는 업체들 또 전기차 쪽을 이걸 안 하다가 새로운 뭔가의 전기차 쪽을 하는 거리를 업체들 찾은 그런 업체들을 이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하프론테크는 배터리 화재를 방지하는 캡아세이라는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내년부터 미국에 이런 캡아세이를 부품에서 모듈로 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항공우주와 관련된 소재, 다양한 또 소재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쪽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하프로테크 힌트까지 들었고요. 한병화 이사와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출발 성공 투자도 물러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